네, 안녕하세요. 정원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대여금, 현금금, 가지급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대여금은 이미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급금하고 가지급금은 이번 차시에 처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그리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오늘 대여금, 현금금, 가지급금에 대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오늘의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여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대여금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기 투자자산은 뭐다?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상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자산을 분류하게 되면 자산은 유동자산과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지금 유동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는 거? 당좌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좌자산 중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매상매출금, 다들엄 이런 걸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금, 아직 안 받은 돈, 물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거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그냥 채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보시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비유동자산 안에 뭐가 있냐면 투자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목적이 무슨 목적?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대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 받을 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 같은 것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금전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여금들은 투자자산은 투자자산인데 그게 만기가 1년 이내라면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따로 일컫고요. 그냥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1년 이내이면 뭐가 된다? 단기 대여금이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쌤, 1년을 넘어가면 장기 대여금인가요? 그렇죠. 회계에서 장기와 단기를 나눈다고 하면 항상 뭘로 봐야 돼요? 1년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가지고 구별하게 되는데 이때 시점이 뭐가 중요하다? 결산 시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넘어가면 그건 무슨 자산이요? 투자 자산에 포함되는 단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 대여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한이 1년이 넘게 남아있더라도 단기 대여금 된다? 요 기한 1년이라는 건 취득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단기라고 치고요. 요게 차기라고 보겠습니다.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뭐냐면 단기가 만약 2020년도다 혹은 단기가 2021년도다라고 할게요. 자, 2020년도 4월 5일, 2021년 4월 5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회사가 자금을 대여합니다. 대여하면 나중에 이 자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하는 시점이 20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 12월 31일, 2021년도라고 하면 2021년도 12월 31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산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2020년도라면 2021년도가 될 거고 2021년도라고 하면 2022년도가 되겠죠. 차기에 속하게 되면 이때 언젠가에 회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차기를 더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차기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회수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온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이 결산 시점 이런 걸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결산 시점이 언제다 이런 건 안 주고 그냥 1년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걸로만 주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시험에서는 1년을 기준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요. 결산 시점으로 기준한다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사례 1번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현금 얼마를 1,500만 원을 대여하고 3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대여했다, 빌려줬다, 그리고 돌려받기로 했다. 나중에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대여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현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산의 감소, 금액은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그러면 3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회사는 회계 장부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놔야 되겠어요? 나 3개월 뒤에 돌려받을 돈 있어. 나 3개월 뒤에 받을 돈 있어. 라고 그걸 기록해 놓는 건데요. 그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때 기록하는 거래가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시점이 그래서 뭘로? 단기 대여금이라고 기록하겠죠. 금액은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단기 대여금은 외상 매출금, 이수금 이런 것처럼 받으러움처럼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수하게 되면 회수하는 시점에서 이제 다시 사라지는 뭘로요? 상계해서 회계 처리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돌려받는 시점에. 그래서 요거는 또 돌려받는 것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사례 몇 번? 2번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대여한 대여금 1,50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뭘로? 당좌예금으로 금액은 얼마 기록해 주시고요. 1,5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대여기간이 4개월이라고 하면 오늘 말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4개월 전에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겠죠. 그래서 차변의 뭘로? 단기 대여금으로. 왜? 기간이 1년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1,500만 있었는데 이걸 오늘 회수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증가하면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나 돈 받을 거 있어 라고 기록해 놓은 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사라지는 거래는 어디? 대변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뭘로? 단기 대여금으로 금액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돌려받는지 지금 빌려준다면 대여금이 되는데 1년을 넘지 않으면 단기 대여금,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봐주시고 사라질 때, 즉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에 대한 거? 선급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선급금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하는 뭐다? 계약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계약금은 사전에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계약금을 지급 시에는 차변에 기록하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 상계 처리한다 되어 있죠. 자, 요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급금 하게 되면 내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게 선거금이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신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계약금이 나갔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래 아닙니까? 맞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분명히 자산은 감소하는 거래가 생겨요. 그런데 이 선급금 자체 있죠. 선급금 자체는 뭐가 되고요? 자산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특정 거래처로부터 뭘 구입할 거예요? 원재료를 매입할 거예요.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처에다가 뭘 지급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산이 감소하는 거인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하든 뭘 지급하든 뭔가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 거래처는 나한테 약속된 날짜 있죠? 약속된 날짜에 물품을 뭐 해야 된다? 인도해야 되고요. 나는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원재료를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 수 있어. 왜요? 나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지급해야 될 총 대금 중에서 일부를 먼저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원재료를 뭐 하는 게 된다?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원재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을 권리를 기록해 놓은 게 뭐가 된다? 선급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례 1번입니다. 5월 3일 상품 700만 원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이때 상품 700만 원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거 있죠?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몇 퍼센트를 10%를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상품의 납품일은 며칠이다? 5월 20일. 그럼 우리 회사가 상품을 뭐 하는 거? 납품 받는 날짜가 되겠죠. 납품 받는 날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거래는 몇 월 며칠? 5월 3일이 되는 거고요. 아직 상품이 당사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를? 계약금 10%를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요게 오늘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처음에 뭐 회계상 거래다 아니다 막 이런 거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거래가 되고 그 다음 상품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건 거래가 아니고 이 거래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5월 20일에 발생하겠죠. 그래서 계약금 10%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만큼? 70만 원만큼을 주는 거고 5월 20일 날 금액은 얼마? 63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급했으니까 이만큼은 나중에 안 줘도 되겠죠.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네, 70만원 이렇게 되겠죠. 700만원 다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거래 아님 10%니까 700만원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한 거? 10%한 거. 그러면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건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고요. 금액은 얼마? 70만원. 그러면 이 70만원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뭐 하게 되면 5월 20일 날 되면 이 계약금은 이제 사라지겠죠. 내 물건이 횟수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래가 감소하는 건 어때요? 실제로 뭘 인수할 때? 상품을 인수할 때, 인도받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2번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알아볼게요. 사례 2번입니다. 자, 사례 2번. 5월 20일 상품 얼마를 700만 원을 매입하면서 5월 3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전액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그러면 매입 전에 나는 뭘로? 선급금으로 금액이 얼마 있었고요? 70만 원 있었고 오늘 지금 10%를 제외하고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건 630만 원이 될 건데 나중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건 무슨 어음?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로 하변의 상품 금액은 얼마요? 7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오늘 약속어음 발행한 건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급어음으로 금액 얼마? 63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자, 그 전에 70만 원 계약금 지급한 게 있으니까 이 70만 원만큼 계약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대변에 뭘로? 자산의 감소로 선급금으로 금액 얼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급금도 당연히 나중에 실제 계약이 진행되게 되면 그때 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자변하고 대변에 기록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가짜가 붙었죠. 가짜가 붙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임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급금은 돈을 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그냥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 임시 지급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급하였으나 사용처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며 용도가 명확해지면 그 용도나 사유에 맞도록 바꿔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으로 뭔가를 지불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가 아직까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돼요? 예, 여비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출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아니면 뭐 서울로 출장을 간다 하게 되면 출장 가서 돈을 쓸 거는 맞아요. 맞는데 어디 가서 밥을 얼만큼 먹었고 그 다음에 숙박은 얼마가 들었고 하는 게 정확해지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카드 주잖아요. 그죠? 카드 주면 바로 쓴 금액 바로바로 공개해서 넣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다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출장 갑니다. 출장 가는데 대충 KTX 타고 가면 얼마 들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주게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어디에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자금에 관하여서도 뭘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개인기업일 때는 뭘로 인출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의 용도가 하나 더 나왔어요. 뭐냐면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자금에 관해서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법인세까지 공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인세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례 1번입니다. 자 5월 13일 영업사원 홍수환의 출장 5월 13일부터 5월 16일 돼 있네요. 출장 시 여비 얼마를 3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말 자체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선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뭐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가 되고 대변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으로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오늘 날짜는 5월 13일이고요. 그러면 이 출장 가시는 분이 16일 날 돌아와야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가 명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장을 복귀하게 되면 우리 뭐 한다?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 현금 30만 원 줬는데 얼마만큼 썼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5월 16일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는 오늘 언제인 거예요? 5월 13일이 되는 거고 아직 얼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지급한 거니까 나중에 이 돈을 회수해야 된다. 정산해야 된다. 썼는데 어떻게 회수합니까? 남아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출장을 가는 게 취소가 됐다. 원래는 이제 13일 날 출장 가기로 했는데 현금 줬어.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출장 가려고 하다가 뭐 취소가 돼가지고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안 썼다면 서로 회수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뭘로 기록한다? 자산이 증가한 거래. 나 나중에 이만큼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어. 라고 해서 차변에 뭐라고 기록한다? 가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가지급금은 언제요? 5월 16일 날 출장에서 복귀하면 정산하겠죠.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 이제 그때 뭐가 밝혀지는 겁니까? 원인이나 용도가 밝혀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가지급금 없애는 분계 어디에다가 대변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 마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입니다. 사례 2번입니다. 영업사원 홍수환은 출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부족분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현금 7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가 되고 대변의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7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현금으로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출장 갈 때 지급했었던 비용이 충분했다? 아니면 모자랐다? 그렇죠. 모자랐다라고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말이겠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숙박비 얼마 20만 원, 교통비 얼마 12만 원, 식대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끔씩 그 학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숙박비를 썼다면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됩니까? 교통비로 썼다면 뭘 써야 됩니까? 식대로 썼다면 뭐라고 분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숙박비, 교통비, 식대는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나 수익은 용도나 출처를 봐야 된다 그랬죠. 물론 자산부채 자본도 어떠한 용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숙박비로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장 가서 쓴 숙박비, 출장 가서 쓴 교통비, 출장 가서 쓴 식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분개하냐면 여비 교통비라고 분개를 하게 돼요. 참고로 가끔씩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하고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뭘로 분개해야 되냐면 접대비로 분개해야 돼요. 목적에는 정확히 나눠지죠. 어떻게 돼요? 거래처 직원한테 대접한 거니까 이건 뭐 접대비가 되는데 그 외에 출장 가서 쓴 비용은 뭘로 분개한다? 여비 교통비로 분개를 하고요. 자, 금액을 한번 봅시다. 숙박비 여기 20만 원, 교통비 12만 원, 합쳐서 32만 원에 5만 원 더해가지고 37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비용이 발생한 게 되고요. 이 비용이 얼마 발생했다? 37만 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여비 교통비로 금액 얼마? 37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앞에 어떻게 됐다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비 교통비 30만 원 썼고 현금으로 7만 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러면 예전에 이 영업사원 홍수환 씨가 출장 갈 때 회사에서 30만 원을 미리 준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미리 지급한 비용, 그런데 아직 용도가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죠? 그래서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 그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가지급금.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기록 안 하고 그걸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지급한 계정 과목 자산으로 기록해 놓고 이 자산으로 기록해 놓은 가지급금을 없애는 분계. 왜요? 이제 출장 갔다 왔으니까 쓴 비용, 금액이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때 가지급금이 사라지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으로 치실 때 이 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비교통비 기록하고요.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지급한 거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모자란 만큼이 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했었던 게 있었겠구나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출장을 가서 소비한 금액이 좀 남았어. 남았으면 현금으로 뭐 했다? 회수하다 아니면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런 식으로 받는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차변에 현금 받았으면 현금,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앞서서 우리 법인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임의로 쓴 것도 가지급금 한다 그랬죠. 나중에 공개 연수 문제에서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